자, 그런데요. 서울시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장기 전세 접수를 받는다고요. 보니까 지금 지난해 2배, 3년 만에 물량이 최대라고 하는데 관심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장기 20년까지 이제 쓸 수 있는 이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입지가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청약 조건이 되나? 그리고 청약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방법일 텐데요. 우선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건 무주택 서민, 서울 시민이에요. 네.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의 80% 이내, 굉장히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이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분양 전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양 전환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안 되죠. 장기 임세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20년 동안 다음 분한테 순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거고, 그러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은 서울 시민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렇죠. 됩니다. 외국인은 20년간 장기 전세계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또 내국인부터 챙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 전세 주택의 입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그리고 이제 이 강서구의 마곡, 굉장히 이제 입주 기업들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총 1,076가구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가구 공급 수가 이제 1,000가구를 넘어선 건 2016년 이후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입주 신청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8월 8일부터 시작이 돼서 내일 모레 1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그리고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고, 이 전세주택 신청 면적을 보니까 33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나 홀로 살 수 있는 한 10평형 정도부터 많게는 크게는 114제곱미터니까 45평형도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구당 소득,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가구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자산 기준을 이제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기본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장애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 LCH공사가 서울 개포동에 있거든요. 네. 여기 본사 강당에서도 신청하면 되는데,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에 해서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 근데 임대주택 하면 예. 주변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임대주택들이 있는데 뭐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주택들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임대주택이라는 명목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예. 10가지가 넘습니다. 예. 이 정도면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좀 다양한데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 전세주택 다양한데, 이 거주기간이나 자격요건이 꽤 까다롭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기간, 공급의 조건, 전용 면적과 공급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 때문에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SH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다. 이걸 좀 유형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청회를 최근에 가졌고요. 수요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이 현행 임대주택 유형을 좀 더 통합해서 네. 단순화해보자. 그럼 앞으로는 조금 더 수요자 중심으로 간편하게 좀 이 유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예. 좀 간편하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바뀌면 참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오늘 알아보고 있는 이 장기 전세 꼭 알아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따로 있었어요. 임대동이. 뭐 출입구를 달리한다든가. 뭐 문제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단지 내 고품질의 좋은 아파트가 이제 같이 섞여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번 입주하면 최장 20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청약 통장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전세주택 살다가 이제 좀 돈이 모아졌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증금 인상률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까다롭죠. 워낙 왜냐하면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자산이 얼마 되십니까? 부동산 자산 따지고요. 자동차 이제 배기량 따집니다. 부양가족 수와 이제 서울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 꼼꼼히 따져봐서 가점제예요. 가점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된다 하더라도 2년마다 이 재심사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맞게 되면 퇴거 조치가 됩니다. 네. 당첨자들 잘 살고 있는데 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분은 나가고 다른 서민이 들어오는 게 사회적인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제도가 있고 네. 다가구나 서민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공공임대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요? 제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지만. 네, 선생님, 근데 아무튼 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잖아요. 어쨌든 집을 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너무 비싸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어차피 하늘날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공공임대주택 살자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근데도 약간 더 꿀팁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분명히 장기 전세라든지 10부터를 막 하려고 그럴 텐데 현명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분 내외 간단하게 청약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각 순위별로 청약 방법, 청약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받아요. 난리 나겠네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 전세주택 신청이라는 게 반드시 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만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거주하고 갈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인터넷 방문은 간단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시면 3-4시간 이상 걸려요.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공급분이 있고 특별 공급분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라는 건 신혼세대 한해서 특별 공급분이 있고, 일반 공급이라는 건 신혼부부 이외에도 이제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 요건을 꼼꼼히 좀 따져보시는 게 좋고,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의 대부분 1순위에서, 동일 순위에서 마감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가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정해지는데, 이 특별 공급분의 경우는 신혼부부를 노려볼 만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현재 이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내 출산이나 이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